목성은 거대합니다. 정말이지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거대한 행성이죠. 반지름은 지구의 11배, 부피는 1300배 이상, 질량은 320배 정도입니다. 부피는 1300배 이상 큰데 질량은 320배 정도에 그친 것은 목성이 암석, 즉 땅이 없는 가스형 행성이기 때문인데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액체 수소로 이루어진 바다가 펼쳐져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성의 환경은 정말이지 극단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와 같은 암석과 대지가 없기 때문에 지표면에서는 시속 수백 킬로 이상의 태풍과 번개가 끊임없이 치죠. 게다가 엄청난 양의 방사선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중력이 발생합니다. 최강의 생물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곰벌레조차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 커피 거품 같은 모습은 목성의 대적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태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목성의 표면은 이러한 태풍이 끊임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언제 발생해서 언제 몰아칠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350여 년 전 처음 관측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지구의 크기보다 훨씬 크며 고기압성 폭풍으로 시속 640km 이상입니다. 게다가 2016년 목성 탐사선 주노가 마이크로파 측정기를 이용해 측정한 결과 대적점의 깊이는 500km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00km라고 말씀드리면 서울부터 부산까지 거리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는 지표면에서 국제우주정거장까지의 거리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죠. 이처럼 목성은 엄청난 양의 방사선, 무시무시한 중력, 엄청난 속도의 태풍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태양계의 가장 극단적인 행성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우리 인류는 달과 화성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에서는 헬륨-3라는 핵 융합 에너지를 채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화성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식민지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인류의 다른 천체로의 진출이 달과 화성으로 그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는 목성의 위성으로 진출하기 위한 탐사도 꾸준히 진행 중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성은 가스형 행성이기도 하고 극단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목성의 위성들은 이야기가 다른데요. 목성의 위성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80여 개에 이릅니다. 때문에 소태양계라고 불릴 정도이죠. 이렇게 수많은 위성을 거느린 이유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 중인데 과학자들은 목성과 화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에서 목성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끌려와 위성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성들이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위성은 유로파, 칼리스토, 가니메데입니다. 인류의 이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위성이기 때문에 우선 유로파는 목성의 위성 중 작은 편에 속하는데 두꺼운 얼음으로 표면이 뒤덮여 있는 매끈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보고 계시는 빨간색 줄들은 모두 협곡인데요. 이런 협곡과 지표면 아래에는 바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물을 가지고 있는 위성인 것이죠.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지구의 2배 양에 달하는 물이 있을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 천체가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바다 안에 다세포 생물이 살고 있음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구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완벽하게 닫힌 생태계 안에 우리의 상상을 뒤엎는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칼리스토 이름을 딴 위성 칼리스토입니다. 목성의 위성들 중 부피가 큰 편이고 이는 달보다 약간 큰 정도입니다. 표면은 검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지만 물의 존재에 대해서는 있을 것이라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성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위성들이기 때문에 목성과 궤도 공명을 일으키지 않고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해서 추후 우주 여행을 위한 중간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계의 위성들 중 가장 큰 가니메데입니다.
가니메데도 유로파와 마찬가지로 물을 지닌 위성입니다. 이 양은 지구보다도 훨씬 많다고 밝혀졌는데요. 때문에 표면 아래 원시적인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지적 생명체는 없겠지만 단세포 생물이나 약간의 진화를 거친 다세포 생물들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죠. 게다가 목성과도 평균 107만 400km 떨어져 있어 방사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할 천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유럽 우주국의 주스는 5번의 중력 비행을 거치면서 88개월 동안의 여행을 통해 2029년 10월 목성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로파에 대해 관측할 예정이고 2031년에는 칼리스토까지 2032년에는 가니메데까지 관측할 예정이라고 하죠. 약 10년에 걸친 이 관측은 목성의 대기와 목성의 위성들의 실질적인 환경에 대한 연구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음은 물론이고 위성군들의 탄생의 비밀과 추후 인류의 다른 천체로의 진출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구가 거대 해성과 충돌한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상상은 예전부터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영화나 다른 작품에서 이를 주요 소재로 다루기도 했으니 말이죠. 정말 만약에 지구에 거대 해성이 온다면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대 해성을 감당하기에 지구는 너무 작은 행성이니 말이죠. 하지만 목성과 같은 거대 행성이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목성에 거대 행성이 충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슈메이커 레비나인 행성 충돌 사건인데요. 1994년 직경 5km에 달하는 거대 행성이 목성으로 접근합니다. 그 속도는 초속 60km, 시속 21만 6,000km였는데요. KTX보다 710배 빠른 속도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6초면 갈 수 있는 속도이죠. 서울에서 부산에 가려면 서울역에 가서 KTX를 타고 2시간 동안 기차 안에서 앉아 있어야 도달하는 거리인데 6초 만에 도달하는 속도라니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충돌이 일어나기 전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목성 구름 위로 거대한 화염구가 생겨 지구에서 선명하게 보일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고 충돌로 인한 지진파가 생겨 성층권을 부풀어 오르게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죠. 사상 초유의 사태였기에 어느 누구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허블 망원경과 보이저 2호는 물론 태양 탐사선 율리시스까지 예의주시하며 충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94년 7월 16일 20시 13분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첫 충돌 당시 화구의 온도는 23,726도, 하지만 40초 만에 1226도까지 급속도로 냉각되고 시간이 흐르며 충돌 흔적이 사라져버렸죠. 이때 생겼던 흔적은 거의 지구만한 크기였습니다. 그야말로 목성의 거대함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충돌이 지구에 일어났다면 우리는 현재 유튜브를 보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흔적 없이 사라졌을 테니 말이죠. 목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거대한 행성입니다. 목성의 질량이 80배만 더 무거웠다면 태양과 같은 항성이 되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그걸 말해주죠. 그럼 혹시 이런 거대한 행성이 지구 근처로 다가온다면 어떨까? 라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무슨 영화를 볼까 스크롤을 내리던 중 유랑지구라는 영화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평소 우주를 사랑하던 제 관심을 끌어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줄거리는 대략 이러했습니다. 가까운 미래 태양이 적색 외성이 되었고 지구는 멸망할 위기에 처한다. 그래서 지구의 행성 추진기를 달고 알파 센타우리로 옮기게 된다. 제 관심을 끈 것은 목성 주변을 지나는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성의 강력한 방사선과 중력으로 전자장비들이 망가지고 목성의 주변으로 끌어당겨지게 되면서 위기에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성의 방사선과 중력은 엄청납니다.
목성의 중력은 2.528, 즉 지구의 중력의 2.528배로 85kg인 제가 목성에 가면 214kg이 될 겁니다. 방사선은 더 대단합니다. 맨몸으로 몇 초만 노출돼도 직사할 만한 양의 방사선이 매 순간 쉬지도 않고 뿜어내고 있죠. 목성에서 조금 떨어진 위성 2호에서 1년간 산다고 가정한다면 지구에서 받는 방사선의 양이 500만 배가 넘는 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중력의 방사선이 있다면 영화의 묘사가 절대 과장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다를 것입니다. 목성의 강한 중력으로 인해 지구는 목성의 위성이 되는 신세가 될 것이고 점차 목성이 가까워지다 로슈 한계를 돌파해 목성과 충돌하게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슈메이커 레비나인 행성과 같은 신세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 희소식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러한 끔찍한 충돌은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 말이죠. 목성의 끔찍한 환경 탓에 지구는 끊임없는 자연재해를 겪을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류는 모두 멸종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정말이지 불가사의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불가한 목성의 거대함에 대해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오늘은 태양계의 가장 극단적인 행성 중 하나인 목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화성 바로 다음에 위치한 행성이기도 한 만큼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 있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았지만 다음에 더 깊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성은 화성 바로 다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지구와 매우 가깝죠. 그리고 그 가까운 행성과 위성들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내용들을 알게 된 것인데요.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특이점을 맞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문명을 이룩하리라는 연구 결과들도 속속 발표가 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럼 더 많은 행성을 탐사하고 더 많은 우주의 비밀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많은 문제들과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런 미래에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똘똘한 우주곰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